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31번째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와의 하루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학부모와의 갈등과 민원이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은 교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사소한 민원들이 교사의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겪은 여러 민원 사례를 통해 교사의 일상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현실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초상권과 민원의 갈등. 3월 초 선생님이 추억의 단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초상권을 확인하고 사진을 여러 장 올려 학부모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나누려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 얼굴이 가려져서 기분이 나쁘다 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아이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려진 부분이 없어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학부모님은 단순히 자녀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불쾌함을 느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제가 뭘 잘못했죠. 이 사진은 제 의도를 담은 완벽한 작품인데 라며 답답함을 느끼셨죠. 그렇다고 다니 아이 얼굴은 너무 소중해서 제가 갤러리에서만 전시할 수 있죠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던 이 상황. 선생님에게는 사진작가의 고뇌와 같았습니다. 이 관찰 요구와 추가 요구. 학생이 친구와 다툰 후 힘들어한다는 학부모의 연락을 받은 선생님은 즉시 관찰단으로 변신했습니다. 즉시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라며 성실히 3번의 카톡으로 학생 상태를 보고했죠. 그런데 저녁 6시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말해봐 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성의껏 설명했지만 학부모님은 자세히, 더 자세히 라며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치 자기가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 개인 시간도 좀 관찰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교사의 생활 속 자율성이란 보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 근무 시간 외 연락의 스트레스. 하루는 오후 7시에 2통의 전화가 와서 선생님은 근무 시간 외는 응답하지 않기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에 전화주세요 라는 문자, 그리고 오후 10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가 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근무 시간에 전화해보니 그 내용이 우리 아이의 숙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선생님은 혹시 내가 비상 상황에 대처할 만한 슈퍼히어로로 오해받은 걸까?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 요원이 되어야 했던 이 상황에서 전화 대기 중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라는 기분이었습니다. 4. 교과 전담 시간에 시험 문제한. 교과 전담 시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갑작스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교사의 직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죠. 선생님은 최대한 공정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학부모님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공정하다니요? 제 자녀는 언제 통과할 수 있죠? 선생님은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험 감독이 아닌 학부모 상담 전문가로 변신해야 할 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이 시험, 인생의 시험 같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5. 방과 후 활동과 운영시간 문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방과 후 선택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한 직후 학부모님이 오후 6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활동 시간이 왜 이렇죠? 이 시간은 불편해요. 라고 하시며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교사는 방과 후 활동 시간 조정의 마법사로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학부모님은 왜 운영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라며 불만을 거듭했습니다. 교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교사는 마치 시간 조정의 슈퍼히어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쏟으며 자신이 방과 후 활동의 마법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6구 우유급식과 민원 마지막으로 우유급식의 민원입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진행된 날, 한 학부모님이 자녀가 우유를 꼭 먹어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담임교사는 배가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유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뒤 또 다른 학부모님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데 왜 우유를 먹이려고 하죠? 라고 하셨죠. 선생님은 저희는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며 설명했지만 학부모님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사는 우유급식의 중재자로서 자신의 판단이 계속 의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유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민원이 될 줄 몰랐던 선생님은 마치 부유의 평화유지군으로서 사명감을 느끼면서도 학생의 건강과 민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들은 교사들에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동시에 학부모와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민원들이 교사의 일상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안기며 그로 인해 교사들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 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상적인 민원들이 교사의 업무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권을 존중하며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소한 이야기들도 분기탱천할 만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1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